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 조주님들 현재 이 시청자님이 댓글을 좀 달아주셨는데 저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도 동감되는 말이다 보니까 오늘 이 시청자님하고 함께 이 에이프릴 바이오의 이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우리가 이 에이프릴 바이오가 더욱 기대가 되는 이유가 이 상반기 탑3 안에들은 이 계약 규모 금액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좋은 움직임을 더욱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고 이 플랫폼 내에서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플랫폼이 ADC 그리고 GLP-1 병용요법으로 더욱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우리가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영상도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?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동감이 돼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. 전임상 계약을 했다라는 게 매우 상품화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. 이 바이오 자체는 데이터가 정말 중요합니다. 근데 임상을 아직 크게 진행하지 않고 전임상 단계에서 이렇게 효과가 굉장히 뛰어났다는 부분에서 데이터 자체가 좋았다라는 부분에서 이 상품화가 이 값어치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죠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룬드백하고 계약을 맺은 만큼 이 룬드백이 계약을 성공을 해줘야 현재 갖고 있는 이 사파바디 플랫폼 내에 이런 파이프라인들이 지속적으로 빅파마 기업들하고 이 계약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최근에 ADC가 이제 차세대 항암제거든요. 근데 이 차세대 항암제에서도 이 플랫폼 자체가 약효능가 이 플랫폼 죄송합니다. 잠시 말이 꼬였는데 여기서 또 효과적으로 모습을 나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 ADC가 현재 이 다양한 모달리티 중에서 이 거래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. 그만큼 이 블록버스터 약이라는 것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알테오젠이 있죠.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인데 이 알테오젠하고 기업을 비교해 보면 이 알테오젠하고 에이프릴은 현재 우리가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. 기존 IV 제형에서 SC 제형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효과적인 이 모멘텀을 갖고 왔는데 에이프릴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걸음마 단계 맞는 말씀입니다. 현재 이 룬두백이 계약을 성공하고 여기서 상업화를 성공을 해줘야 에이프릴 바이오 또한 추가적으로 이 밸류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 이유가 지속적으로 마일스톤 수령을 받을 수 있고 이 사파바디 플랫폼을 사용한 이 룬드백을 보고 빅파마 기업들이 뭐야 저거 사파바디 플랫폼 효과가 굉장히 좋네 우리도 라인서스 아웃 계약해볼까? 라는 이런 기대감이 크게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이시죠? 여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딱 나오네요. 룬드백이 여기 좋은 성과를 공표한다면 나도 네 거 써볼게. 그래서 다른 바이오 기업에서 이 라인서스 아웃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. 근데 현재 보시면 이 알테우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IV 제형을 SC 제형으로 바꾼다고 했죠. 그래서 이 환자들이 편하게 주사를 맞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 좀 다르게 보입니다. 그 이유가 이 반감기가 증가한다라는 거죠. 약물 자체가 이런 부분에서 이 룬두백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이 에이프릴 바이오가 더욱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가치가 2조에서 3조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2조, 3조 이제 이건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니까 이런 부분 우리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제가 이제 다 가치관이 다르니까 절대 비하하는 거 아니고 존중합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최근 계약금으로 봤을 때 1조 이상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시가총액이 주가의 흐름도 반영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. 근데 여기서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이 현재 이 에이프릴 바이오한테는 좀 막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. 뭐 이제 대한고래 이런 부분에서 수급이 몰리는 것도 있고 오늘 같은 모습을 봤을 때 이 HLB도 있고 현재 미국의 증시 흐름도 좋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 현재 아직 저평가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. 이해되셨죠?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도 이 구독자님하고 이 에이프릴 바이오 자체가 아직 좀 저평가 부분이고 또 지속적으로 이 룬두백이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 하면은 앞으로의 흐름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. 올해 상반기 K-바이오 수출 계약을 보시면 에이프릴 바이오가 3위에 들 만큼 굉장히 효과적인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현재 K-바이오의 이 키워드가 이
플랫폼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이 에이프릴 바이오 또한 이런 사파바디 플랫폼을 갖고 있고, 이 플랫폼이 굉장히 유리한 게 신약 후보 물질과는 다르게 판권을 독점적으로 한 곳에만 계약하는 게 아니고 여러 업체, A 업체, B 업체, C 업체 나눠서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비독점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멘텀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사파바디 플랫폼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제가 한 번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단백질 혈청 내에 밤감기를 늘리는 이 원천 기술이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밤감기 자체가 늘어나게 되면 이 약물 투약 간격도 늘어나게 되면서 약 효능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이 혈청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혈장 성분에서 이 피브리노겐이 제거된 액체로 응고가 일어난 후에 얻은 액체인데, 이 혈액 분석을 통해서 윙하는 거 있죠. 혈액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이렇게 혈청을 얻는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독특한 플랫폼을 갖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. 이 보시면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게 이 에이프릴 바이오, 이 현재 ADC와 그리고 비만약으로 각광받고 있는 GLP-1 계열의 치료제를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. 저는 솔직히 이게 좀 TMI이긴 한데 이 GLP-1 자체가 저는 정말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. 왜냐, 제가 좀 약간의 이야기를 더하자면 이 GLP-1이 기존 당뇨병 치료제였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오류가 발생을 하면서 이 당뇨병 치료제에서 비만 치료제 시장으로 넘어갔는데,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결국에 이 심장 질환 그리고 파킨슨병 그리고 폐쇄성 무호흡, 수면 무호흡까지 이런 부분까지 더 넓게 퍼져나갔다는 거죠.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가 이 R3하고 GLP-1 관련해서 병용 투여를 통해서 이 메쉬 치료제로도 가능성을 확인한 바가 있었다는 겁니다. 즉 이게 무슨 얘기냐? 에이프릴 바이오 자체의 플랫폼으로 병용요법을 통해서 빅파마 기업들이 또 라이선스 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만큼 기대가 된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이제 좀 해외 주식이니까 좀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, 제가 좋아하는 이제 일라엘 릴리 기업인데 이 일라엘 릴리 기업도 비만 기업입니다. 근데 이 비만 치료제가 현재 적응증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 부풀어 오른 만큼 또 사파바디 플랫폼이 GLP-1하고 여기서 좋은 효과를 보여준 만큼 앞으로의 장기적인 성장성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. 이런 부분에서 이 저평가된 부분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. 이해되셨죠, 여러분들? 현재 차트 흐름을 보면 그렇게 좀 나쁜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아요. 현재 이 구간 돌파를 해주면서 이에 매물이 없는 만큼 추가적인 이 힘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좀 약간 곱게 보내주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 구간에 매물이 좀 있는 만큼 이 매물을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좀 소화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이 구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 구간의 지지라인과 이 구간이 만약에 깨지게 될 시 이 구간의 지지라인도 우리가 함께 여부를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, 이 구간 깨지 않고 5일선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데, 5일선 서서히 올라오면서 지지를 받고 주가의 움직임이 또 어떻게 나타날지 그런 여부를 함께 판단하시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. 현재 구간에서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이 개파락으로 시작한 이유 또한 지수가 많이 밀려서 그렇습니다. 현재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밀리면서 주가도 많이 떨어진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. 현재 이 구간에서 지수도 다시 회복을 되고 이 5일선 지지받으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더 우상향하는 그런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. 그리고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 뉴스 패턴도 보시면 뉴스가 나오고 거기서 바로 기대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지났다가 반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도 물량을 소화하면서 다시 한번 더 이 에이프릴 바이오의 이 알슨이나 그리고 라이선스 아웃에 대한 부분이 주목이 된다 하면은 현재 들어오고 있는 수급과 더불어서 좋은 움직임 나타내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현재 이 구간과 5일선 2주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, 만약에 이 구간까지 깨진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이 구간까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, 그러면 이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드려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. 오늘 이 에이프릴 바이오 우리가 함께 알아봤고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끝까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
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,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, 우리가 함께 대화를 해보면서 이 에이프릴 바이오의 지속적인 성장성 크게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.